너는 X, 너는 X. 돈이 없는데 전략은 사실 참 좋은 전략입니다. 아, 너랑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따 있어봐 내가 한번 네. 전화해볼게. 제가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요? 다 네. 모았는데.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요, 부동산 비기너의 입장에서 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뭔가 꿀팁을 좀 전수받고자 좀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부동산은 필수품이니까. 네. 뭐 매매를 하든 임차를 하던. 이게 하다 보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 자체가 이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정말 좀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비싼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다 보면 좀 깎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네. 인지상정.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마음은 조금이라도 지금 나와 있는 가격보다 깎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네. 이런 거래를 해본 적도 없거냐 많지도 않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네. 될지 모르겠는 거죠. 네. 뭐 부동산 사장한테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봐도 이게 제일 싼 가격이야. 이렇게 또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바로 쭈글 일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네네. 이게 좀 마음과 달리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혹시 약간 좀 초보자도 나와 있는 매물보다 조금이라도 좀 싸게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사.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당연히 있죠. 있을 줄 알았다.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어떤 걸까요? 혹시 이제 깎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럼 배짱이님은 네. 일단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 뭔가 마음에 들고 깎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들면 네.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석구석 살펴봐요. 네. 집을 네. 구석구석 살펴봐. 그래서 뭔가 하나를 잡아내는 거죠. 뭔가 하자를 잡아내는 거예요. 네. 사장님 여기 약간 이렇게 네. 하면서 네. 뭔가 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깎아주는 거 어떠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만약에 세입자가 이런 세입자가 온다. 그럼 임대인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또 이게 또 역지사지로 한다면 네. 계약도 하기 전에 이런다. 그러면 너는 X, 너는 X. 왜 이렇게 될 너는 수도 있을 X가 것 될까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연락을 올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딱 첫인상이 정말 까다롭네. 네. 그러면은 세입자로 살면서 나한테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할 것인가 이런 느낌이 딱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나 계약하고 싶지 않다.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약이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네.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호소하지 말아라. 이게 그러니까 하자를 잡는 거는 상대방이 약점을 잡아서 내가 그걸 가지고 협상력의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는 전략인데 그거는 상대방이 피할 수 없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보는 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너무 이 집이 좋은데 네. 돈이 없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때 이 돈이 없는데 전략은 사실 참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좋은 전략인데 이걸 임대인한테 쓰면 안 돼요. 이걸 조절해줄 조절자가 있잖아요. 바로 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을 일단 첫 번째는요. 부동산 사장님을 잘 골라야 돼요. 일 잘하시는 사장님을 골라야 된다. 그죠? 어디 아파트를 가면 네. 부동산이 한 군데만 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다 좀 적게는 뭐 한 서너 개, 많으면 막 수십 개. 네. 사실 다 가보세요. 그냥 시간 두고. 네. 너무 한꺼번에 다 가면 좀 이상하니까 시간 두고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뭘 봐야 되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제 물건 소개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일 잘하게 생겼다. 그리고 사람의 설득이나 이런 걸 잘한다. 이런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싹싹하다. 그죠. 부동산을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성격이에요. 이거는 성격과 일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오시면 뭐 어떻게 왔어요? 뭐 그래가지고 물건 얼마짜리 찾으세요? 뭐 얼마 내가 얘기하면 그런 건 없어요. 그거 하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사무적이고 소극적으로 일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이런 부동산은 무조건 피하세요. 굉장히 뭔가 내가 생각한 것과 실제 나와 있는 가격이 갭이 있더라도 네. 부동산 사장이 뭔가를 설명을 해서 이걸 납득시키려 하고 뭔가를 적극적인 방향을 띠고 어떻게든 계약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일 잘하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부동산을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일단 발품을 팔아야겠네요. 그런 그렇죠. 사장님을 찾으려면. 네. 네. 아니면 이제 뭐 커뮤니티나 뭐 해서 어디가 부동산 일 제일 잘해요 뭐 이런 거 이제 네. 질문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간간히 나오기도 하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걸 못하면 네. 사실은 내가 직접 임대인하고 아니면 매도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저는 중개를 하면서도 전에도 몇 번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50만 원 때문에 계약 자체가 깨진 경우도 봤어요. 50만 원 깎으려고 하다가 50만 원 깎아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서로 밀당을 막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감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랑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존심을 건들거나 이러면 아예 파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이걸 옥신각신 하다 보면 감정을 자꾸 자극하게 돼요. 감정을 자극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감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주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자체 이 흥정이 이제 주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지면은 나는 내가 굴복하는 게 되니까 나는 절대 질 수 없어. 이게 되는 거죠. 일 잘하는 부동산한테 맡기면 감정을 건들지 않고 적절하게 부동산이 조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 잘하는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라. 그래서 네. 찾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팁이지만 이게 다 먹히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지. 여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게 돼.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공률 100%는 그렇죠. 아니다. 시도를 해보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한테 나는 이 계약을 정말 하고 싶다. 이게 의사 표현을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보러 가서 임대인한테는 표시하시면 안 돼요. 임대인, 매도자한테는 표시하시면 안 되고 네. 부동산한테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가도록 표현을 한 다음에 하는데 정말 아쉬움. 정말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자꾸 우물쭈물 막 안절부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진짜 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구할 만큼 다 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6억이야. 그럼 내가 다 구했는데 5억 9천 밖에 없다. 제가 다 안쓰럽네요. 네. 이게. 5억 9천 밖에 없는데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냐? 그러면 이때 일 잘하는 부동산은 사실 1,000만 원이나 6억 중에 1,000만 원은 절충이 가능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딱딱하거나 소극적인 거는 이런 거는 이런 자에 딱 거절해 버린단 말이에요. 안 돼요. 임대인은 이 매도자들이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 잘하는 부동산들은 한번 시도해 봄. 일단 있어봐가 되는 그렇죠. 거죠. 이따 있어봐. 내가 한번 네. 전화해볼게. 되든 안 되든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정말 계약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이게 1,000만 원 내고 되면 네. 둘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 잘하는 부동산들은 자 먼저 분위기를 막 띄워요. 그린 다음에 진짜 계약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되는데 딱 1,000만 원만 해주면 안 될까? 사실 1,000만 원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6억 중에 1,000만 원, 뭐 10억 중에 1,000만 원. 이런 거는 진짜 이게 사람의 심리 중에는 굉장히 아주 작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부동산 사장님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네. 내가 수수료 좀 깎아줄게. 뭐, 이런 말 그렇죠. 하면 정말 네. 뭔가 좀 받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예, 이렇게 되는 해서 거죠. 1,000만 원을 일단 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성사 단계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어요. 그게 오케이 된 다음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오케이 된 다음에도 한 번 정도 시도하고 이게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거. 근데 만약에 했다가 네. 이미 1,000만 원까지 꺾어줬는데 네. 또 깎아달라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나올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너무 하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뭔가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결정을 해버리면 여기서 다시 작은 것 때문에 다시 되물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받잖아요. 합의를 보면은 여기서 뭔가를 다시 요구를 했을 때 이거를 안 해주기 위해서 계약을 깨는 거는 이 사람도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000만 원 정도를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죠. 하게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이 이제 먹혀야 되는 거죠. 어. 그러려면 내가 상황을 만들어요. 내가 사실 5,90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약간 무리한 거고 진짜 다 끌고 모아서 막 이제 내역을 저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세가 얼마 있고 신용 대출 받아서 얼마 있고 이거 다 해서 얼마. 이거 하니까 딱 계산해 보면 5억 8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요? 다 네. 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그냥 해본 건데 되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근데 지금 5억 8천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다 해봤는데 딱 5억 8천이라서 네. 어떡하죠? 그러면은 일 잘하는 부동산은요, 이거 놓치기 진짜 아까운 거죠. 계약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약 다 돼서 만약에 6억짜리 양타면은 수수료가 뭐 요즘은 이제 네, 0.3, 4% 저기를 한다면은 양쪽에서 받으면 그것도 꽤 크거든요. 꽤 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한 방으로 지금 월세 뭐 내 생활비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걸 놓치면 또 손님 맞아서 어려운 과정. 그러니까 그래 한 번 더 해보겠지. 예.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포인트는 그거네요. 일단 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장님을 만나고 그 사장님이 내 편이 돼서 해줄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계약 의사를 먼저 어느 정도 나 진짜 예, 할 계약 거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난 이 집 정말 마음에 든다. 다만 지금 내가 다른 데 보고 왔는데 사실 다른 데의 예산이 네. 이거보단 조금 떨어진다. 근데 그러면 이 부동산은 딱 이렇게 얘기해. 아,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낫지. 당연히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 나도 그게 맞는데 그쪽을 계산해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모자란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은 그냥 가세요. 절대 안 한단 말이야. 계약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게 보면요, 진짜 이 실거래가 이런 걸 보면 보통 집값을 1000단위, 뭐 억 단위로 올리는데 실거래가 보면 막 9억 3천 700, 막 이렇게 찍히는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그런 게 쓰였다는 그렇죠. 거죠. 예, 부동산을 통해서 뭐 다만 내가 1000만 원 시도해서 1000만 원이 다 안 돼도 내가 하려면 당사자가 하려면 이게 500만 원, 100만 원도 힘들어요. 실제로는. 힘든데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그 금액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5천 깎아주세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5천 깎아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CR도 안 먹힐 제한이 들어가면 부동산도 아쉽지만 그거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뒤에 아유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 5천, 2천만 깎아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 시도를 너무 욕심내면은 진짜 그 이선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해도 안 되는 네, 거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근데 그럼 욕심내지 않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보면요, 1000만 원만 봤을 때는 이게 되게 큰 액수거든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이 과연 가능해? 하는데 소장님 말씀하니까 6억에서 1000만 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진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는 금액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어떻게든 이제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하는 그 시도와 이게 성공 가능성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여기서 이제 또 달려드는 분들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사람에서 이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 안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안 되는데 이 사람 왕창 될 수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네. 그래서 그 정답이라는 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사치 그냥 내가 욕심부리고 적당한 금액에서 깎는 걸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시도할 만한 금액. 그러니까 1000만 원 단위까지는 가능하다. 요즘 이제 금액대가 커졌으니까. 근데 집값이 뭐 1억이나 2억 이런 데에서 1000만 원은 불가능한 몇 거죠. 번도 힘들죠, 네, 그때는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비율로 치자면 한 5% 이내. 이거 약간 좀 조심하는. 네, 여기 또 그럼 여러분은 5%다 뭐 이렇게 되는 수 있는데 이렇게 근사치로 가자면 5% 이내. 그 그래서 정도는? 뭐 2, 3% 정도.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깎아보면 좋지 않나. 포인트가 그거네요. 내가 해서 서로 감정 싸움이 되느냐. 이거를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진짜 적당한 선에서 서로 이렇게 좀 깎아서 하느냐. 네. 이게 차이는 거. 접근하는 그 시작점이 좀 어디냐에 따라서 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 깎으려다 파기가 된 경우도 있는 것처럼 네.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즘 AI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질 직종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게 공인중개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약간의 의문을 가지는 게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중개 역할만 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조율이라는 게 네.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AI가 조율, 사람 간의 관계, 대립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대립관계의 조율점을 과연 AI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흐른 뒤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게 뭔가 상대방의 감정선을 읽어가면서 이게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거래를 안 해본 분들은 대부분 안 해본 분들은 이 중개가 정말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 몇 일 개 보여주고 그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네. 뭔가 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특히 사람 간의 임대인과 임차인 그다음에 매도자와 매수인 서로 보면은 첨예한 대립 관계거든요. 서로 손해 보지 않기 네. 위해서 상대방의 눈치를 철저하게 보고 이거를 중개사한테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개사가 이거를 가만히 앉아서 그냥 중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만큼 또 금액대가 커지다 보니까 그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거래를 하면서 중개사 덕을 안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려운 거. 그러니까 제 친한 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인한테 안 맡겼습니다. 못 맡겼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지인이 나는 이거 못해. 이런 거를 하면은 해주는 부동산들이 있었어요. 그쵸. 이게 물건 하나를 그냥 판다가 아니라 뭔가 다 얽기 설켜 있으니까 이걸 풀어, 풀어나가면서 문제를 서로 상대방 감정 상하지 않게 적절하게 풀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것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네마다 한 사람씩은 다 있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일 잘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정말 있어요. 네. 저는 부동산들을 항상 제가 이제 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왜냐면 제가 이제 너무 얼굴이 팔려가지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가도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이현철 소장님의 목소리를 다 알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안 가고 와이프를 하는데 와이프 보고 항상 강조하는 게 일 잘하는 부동산을 선별해라. 찾아라. 그래서 이제 와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좀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부동산 중에 이제 한두 군데가 거래를 항상 성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뭐 꿀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이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겪어봤던 그리고 이제 거래도 해보면서 했던 그런 어떤 팁이기 때문에 써먹을 만하다. 부동산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다 해보는 거니까 이걸 그렇죠. 좀 잘 새겨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1000만 원 깎는 법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